핵심적인 게 뭐냐면 콘텐츠가 자신이 있으면 광고 없이 그냥 음. 비싸게 가는 거고요. 근데 콘텐츠가 아직까지 조금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사업자들은 The cast of Friends.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일주일 만에 반갑습니다. 네, 잘 거기, 지내셨고. 네, 거기 뒷 배경이 오늘 그 말씀해 주실 주제와 상당히 밀접한 것 같은데 살짝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하면 네, HBO Max고요. 네, HBO 네, Max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데 오늘의 토크는 그 뒷부분에 나와 있듯이 OTT의 그 라이징 스타라고 할 수 있는 HBO Max에 대해서 좀 토크 주제로 삼으셨는데 어떤 포인트로 이렇게 탁 유념해서 보시고 계시는지 얘기해 주실까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오늘 HBO Max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한국에서는 HBO 콘텐츠들은 뭐 상당히 유명한데 HBO Max나 뭐 채널 자체는 직접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게 화제가 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미국에서는 워낙 뭐 디즈니나 넷플릭스랑 차별화된 이제 그러니까 어덜트 성인 중심의 콘텐츠를 가지고 이제 서비스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HBX가 서비스하는 스트리밍 서비스도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고 앞으로 한국에도 뭐 조만간 들어간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내 이제 몇 군데 방송사들하고도 이제 오리지널 콘텐츠를 이제 만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HBO Max가요? 예, 매치 맥스가요. 그래서 뭐 몇 군데 접촉을 하고 있고 뭐 아마 여러분이 들으면 다 아실 그 종편 중에 뭐 한두 개를 아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아마 좀 내년에는 올해 하반기 내년 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또 최근에 또 HBX가 그 새로운 광고 상품을 내놨어요. 이제 뭐 그 마케팅하고 이제 그런 이제 구독자분들하고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광고 상품들 이런 것도 소개시켜 드리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HBO Max에 대해서 저희 더 PR 독자들은 대부분 다 아실 것 같은데 그래도 네네. OTT 서비스로서 어떤 그 회사에서 이렇게 좀 선보이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예, 그 HBO Max는 뭐 HBO를 가지고 있는 워너미디어라는 데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첫 서비스는 2000년 4월쯤에 미국에서 서비스했어요. 지금 1년 조금 지났는데 현재 글로벌 가입자는 한 4천만 명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원래 HBO 자체가 미국에서 유료 케이블 채널이었거든요. HBO가 말 그대로 홈 박스 오피스라는 약자예요. 음, 예. 그만큼 사실 아주 퀄리티 높은 그런 집에서도 영화급 콘텐츠를 보여준다는 걸 내세우고 있는데 HBO Max 역시 뭐 비슷한 이제 컨셉으로 이제 프리미엄 콘텐츠들을 내세우고 있죠. 사실 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거는 게임 오브 그러니까 왕자의 게임 사실 그걸 제일 잘 알고 계시죠. 예, 예. 음, 그래서 음. 뭐 그런 것들도 그렇고 HBO Max 오리지널 콘텐츠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 화제됐던 거는 이제 워너 브로더스라는 영화사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같은 계열사인데 영화사들의 콘텐츠들도 음, 여기서 이제 무료로 이제 서비스가 되고 있죠. 네. 네. 그, 네. 그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HBO Max에서 광고주 대상의 어떤 새로운 상품들을 내놓는다고 하셨는데, 근데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 OTT의 광고 상품이라고 하는 게 사실 잘 이렇게 딱 와닿진 않거든요. 근데 네, 네. 어떤 특이점이 있는지 광고 상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렇죠. 사실 그 OTT 관련해서 OTT가 본격화된 게 한 3년 정도밖에 안 돼서 사실 저희가 뭐 오랫동안 봤지만 한국에서도 한 4, 5년 정도 된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넷플릭스 이후로. 그렇죠. 이게 사실 그 전까지는 OTT 한국에서는 OTT 뭐 유료 광고 모델이 별로 없지만 미국에서 광고 모델과 구독 모델이 이제 공존하고 있는데 사실 TV랑 거의 똑같았어요. 중간에 중간 걸 끊고 음, 뭐 이제 근데 대신 뭐 TV보다는 좀 광고가 좀 작죠. 예. 근데 하지만 최근에 이제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그리고 OTT만의 이제 독특한 광고가 뭔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해서 그런 서비스 좀 나오는데 뭐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좀 몰입형 광고. 어차피 그 구독자가 있으니까 이제 구독자 정보를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독자에 대한 타겟 광고라고 하는 어드레스블 광고가 이제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이제 아무래도 심의가 좀 자유롭기 때문에 해당 콘텐츠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광고들,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아예 그 실시간이라나 비실시간 이제 콘텐츠이기 때문에 그 비실시간 콘텐츠에 좀 맞는 그런 어떤 몰입형 광고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HOMAX가 원래 사실 HBO는 미국에서도 유명한 게 광고가 없는 이제 모델이었어요. 대신 좀 구독료가 비싸죠. 우리나라 돈으로 한 18,000원 정도인데, 근데 이번에 뭐 HBO도 그 자존심을 좀 꺾으면서 광고 모델을 해놨는데, 사실 그냥 광고 모델이 아니라 조금 더 이제 혁신적인 이제 광고들을 좀 내세우면서, 아직까지는 이제 뭐 이번 주에 그러니까 공개가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이제 반응에는 모르겠지만,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꽤 뭐 신선한 시도들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떤 광고 모델인 건가요? 아까 전에 뭐 어드레서블 TV나 이런 것들은 기존에 나와 예. 있던 상품인 건데 HBO Max가 이번에 딱 내세우고 자신 있게 내세우는 상품은 어떤 그 새로움이 좀 있는 건가요? 네, 뭐 HBX가 이번에 내세운 게 세 가지 광고 정도 모델을 내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인상적인 게 그 어쨌든 블록 광고존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고주들을 위해서 예, 아직까지 서비스는 되지 않고 있고 이제 하겠다고 발표를 한 건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특정한 시간대, 특정한 영화, 특정한 이제 그 콘텐츠에 한 기업의 광고만 몰입적으로 이제 그 제공하는 거죠, 사실. 그 대신 뭐 조금 돈을 많이 받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새로운 에피소드들, 새로운 드라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대표적으로 원더우먼 같은 영화가 이제 원더우먼이 워너 브로더스 영화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HBOX에 이제 무료로 공개가 됐는데,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음료 회사들 콘텐츠만 중간에 광고가 계속 나온다 하면 아무래도 관객들한테는 좀 그 이제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 그리고 몰입도 이런 것들이 좀 훨씬 높아지겠죠. 예. 중간에 그게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그렇죠. 예. 여기는 어, 중간 광고 개념이 있으니까 중간 네. 광고 이제 양끝 그렇게 나올 음,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뭐 하나 더 내세운 게 그 검색 광고예요. 한국에서도 음, IPTV들이 조금 선보였던 것 같은데, 그 채널 이제 그 이렇게 이동할 때 보면 이제 뭐 채널 막강 광고로 해서 좀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보통 그 이제 OTT 서비스 이용할 때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보지만 검색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콘텐츠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검색할 때 검색창이 생각보다 오래 머물거든,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검색할 때 그 검색에 노출되는 이제 그 광고들, 예, 그게 사실 피할 수가 없는 광고이기 때문에, 그럼 거의 예, 그 광고도. 디스플레이 형태로 되게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사실 지금 광고가 사실 뭐 우리를 표현하면 광고 좀 뭐 TV보다 훨씬 더 광고가 많을 것 같잖아요. 실제로 OTT들이 광고가 길이가 길지가 않아요. 예. 무슨 말씀이실까요? 그러니까 예를 그러니까 들어서 네, 1시간 이제 드라마면 네. 지금 이제 HBO 말고 대표적인 광고 모델이 이제 한국에서 알고 있는 MBC 방송국 있죠. MBC 방송국이 운영하는 피콕이라는 OTT가 있는데, 그 OTT가 1시간의 분량의 콘텐츠에 딱 5분 광고가 들어가요. 음, 근데 HBO는 그보다 길진 않을 거다. 예, 음, 그렇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음, 아마 이게 그 광고 길이를 제한하는 게 어쨌든 마케팅이나 광고주들 입장에서는 광고의 희소 가치를 높여주고, 그리고 그 시청자들한테는 너무 지루한 광고가 많이 나와서 좀 걱정하게 되는, 시청 회피하게 되는 그런 어떤 불안감을 없애준 적절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 시험을 하고 있고, 그 아까 말씀드린 피콕이 처음에 내세웠는데 이게 뭐 생각보다 괜찮다고 하는데 서로도 경쟁하다 보니까 이거보다 좀 더 줄이겠다 이렇게 해서 나온 상황이죠. 사실 저는 그 OTT 서비스를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지 않아서 그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를 볼 때 저는 광고가 나오는 경우를 못 봤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럼 넷플릭스는 철저하게 구독 기반으로 해서 구독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그 시청자의 이용자의 광고 시간을 굳이 이렇게 사게 하게끔 하지 않는 그런 건 건데,
그러면 HBO 맥스 말고도 다른 OTT들도 이런 그 서비스 안에 광고를 많이 집어넣는 추세인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렇죠. 최근에는 이제 OTT가 사실 TV처럼 진화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뭐 OTT 스트리밍을 별다르게 보고 있지만 사실 TV라고 생각하면 광고 있는 모델이 되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넷플릭스나 디즈니 같은 경우는 우리는 그런 광고를 이제 안 받는 대신 몰입도를 높여서 더 많은 이제 오디언스를 이제 확보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쭉 광고 없는 모델로 나가고 있고 또 몇몇 방송사들 주로 이제 대부분이 기존 방송사에서 이제 서비스가 확장된 그런 OTT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HBO Max 그리고 아까 언급드린 이제 피콕 그리고 CBS라는 방송 우리도 뭐 잘 알고 있죠. 스타트랙으로 유명한 CBS. 바이오컴 CBS는 파라마운트 플러스라는 서비스를 내놓고 있는데 그것도 뭐 CBS 광고 모델을 그대로 가져가서 광고도 하고 대신 좀 구독료를 좀 싸게 해주는 사실 그렇게 했는데 사실 핵심적인 게 뭐냐면 콘텐츠가 자신 있으면 광고 없이 그냥 비싸게 가는 거고요. 근데 콘텐츠가 아직까지 조금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사업자들은 그 대신 사실 광고주들한테 돈을 받아야 제작비를 충당하고 일정 부분에 또 오디언스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그러니까 광고 모델과 구독 모델이 경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그 아까 전에 어드레서블 TV 형태의 광고를 네.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지상파도 우리 국내 상황으로 따지면 지상파들도 그렇고 IPTV에서도 좀 많이 시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코바코도 뭐 그런 부분 그렇죠. 좀 신경을 쓰는 예. 것 같고 근데 그게 이제 TV 형태의 타겟 광고라고 해서 새로운 방송 광고의 어떤 그 새로움을 어쨌든 불러일으키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렇게 뭐 가시적인 성과라든지 그다음에 뭐 시장의 기대만큼 이렇게 올라오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제가 볼 때도 아직은 조금 속도감이 좀 안 나는 것 같고요. 근데 미국에서도 최근에 말씀하셨으니까 드리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CBS가 지상파로 처음으로 이제 어드레스블 광고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지상파를 통해서 어드레스블로 광고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자신 있게 발표를 할 수 있는 이유가 과거보다는 데이터 양이 훨씬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드레스블 광고가 사실 좀 잘 안 되는 이유가 결국은 이제 나한테 필요한 광고를 추천을 제대로 못 해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지금 구글이나 페이스북하고 다른 게 구글과 페이스북은 이제 쿠키나 이런 걸 통해서 내 개인정보를 수집을 하는데 아무래도 방송사들은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닐슨이나 이런 데서도 뭐 데이터가 잘 들었고 사실 방송사가 제일 힘든 부분이 고객 데이터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가 않아요. 근데 스마트 TV가 많이 확장돼 있고 그리고 개인 디바이스들도 이제 널리 퍼져 있으니까 점점 갈수록 아마 어드레스블 광고의 그 집중도 그리고 정확도는 높아질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광고 기법들도 좋아지니까 아마 지금은 훨씬 더 나아지지 않고 그리고 이 OTT 핵심이 개인정보를 모두 다 알고 있어요. 나이, 그리고 뭐 직업까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그러면 이 친구가 어떤 콘텐츠를 주로 보는지. 그리고 넷플릭스도 이제 최근에 계속 이제 콘텐츠 추천 서비스를 이제 내놨지만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개인 취향에 기반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개인 취향에 기반한 광고들도 고도화되고 있고 훨씬 더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 광고 얘기는 여기서 이렇게 조금 네네. 마무리를 하고 HBO Max가 국내에서도 지금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주목받게 된 계기가 프렌즈 네. 미드 전설의 미드가 귀환한다라고 해가지고 국내 팬들도 굉장히 이렇게 조금 기대감을 키우고 있던데. The test is ready. Rachel wrote Ross a letter and demanded he read it before they got back together. How many pages was that letter? 18 pages! 18 pages. Front and back! Front and back is correct. Wait, go on! 현지는 어떤가요? 거기도 장난 아니게 기대감을 크게 가지고 있는 것 같던데. 네, 그렇죠. 사실 프렌즈가 처음에 리유니언을 공개한다는 게 HBO 맥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지난해 4월에 공개됐는데 그때 사실 쇼킹한 뉴스로 그게 공개가 됐어요.
우리는 프렌즈 리뉴얼을 만들 거야. 당초 원래는 작년 이제 가을쯤에 이제 런칭을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작이 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1년 늦춰서 올해 초에 되는데 워낙 이 미드가 10년 동안 이제 방송이 됐던 미드거든요. 94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그리고 실제 에피소드도 한 240개 정도 되는 미드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올림픽이나 월드컵처럼 이제 이 미드계에서는 어떤 메이저급 늘,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HBO 쪽으로 넘어갔지만 원래는 한국에서는 아마 넷플릭스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넷플릭스 처음에 런칭하면서 이제 또 오피스나 이제 그 프렌즈 샀기 때문에 항상 연말에 이제 그럼 제일 많은 콘텐츠를 분석을 하면 오피스, 프렌즈 이런 것들이 그 10위 안에 늘 들었던, 그러니까 제작된 지 10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늘 들었던 콘텐츠고, 그리고 한국 팬들한테는 아마 이거 영어 그 네. 학습용으로 영어 많이 공부. 보셨을 거예요. 예, 저도 네. 뭐 그 많이 봤고, 그때쯤에 대학을 또 다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뉴욕의 생활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동경을 많이 했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도 비슷한 있고 최근에 또 레트로 그 트렌드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그때 이제 한참 미드를 이제 드라마를 보셨던 분들이 뭐 X세대 분들인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어느 중장년에 돼 있고 다시 이제 뭐 자기 이제 좀 젊은 이제 그런 자녀들하고 뭐 같이 보는 시트콤 이런 것들이 많이 소비가 되고 있죠. 그 일환으로 프렌즈도 이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프렌즈가 그 1위에서부터 10위까지 항상 랭킹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뭐 레전드 미드가 네. 그게 그때 세대들이 봤던 세대들이 다시 보면서 향수를 느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의 Z세대라고 하는 젊은 층들이 또 옛날의 콘텐츠를 소비하는 건지 혹시 그런 분석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그 데이터는 좀 기사들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숫자로는 지금 정확하게는 아마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근데 이 시트콤들이 이제 뭐 대표적인 게 있어요. 뭐 오피스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프렌즈가 있고, 뭐 이제 한국에서는 뭐 그렇게 유명하지 않지만 파크 앤 크레이션이라는 그런 어떤 뭐 그러니까 시트콤들 각 방송사마다 하나 둘씩 다 있거든요. 근데 이 시트콤 대부분이 최소한 시즌 10을 이어가는 시트콤들을 이제 그런 레전드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몇 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팩터 다 들어있어요. 옛날에는 또 옛날 자기가 어릴 때 봤던 시트콤의 향수를 느끼는 게 있고, 또 근데 이게 에피소드 이어가다 보니까 가족 이야기,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이게 지금 소비에도 사실 그렇게 어색하지 않은 정도의 유니버셜한 이야기들이 섞여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린 친구들도 봐도 사실 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런 고민들하고 그리고 그런 웃음 코드랑 크게 차이가 없는 거. 특히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추천이 되잖아요. 알고리즘으로. 우리나라에도 뭐 웬만해서는 뭐 그들 막을 수 없다. 거처럼 살기 같은 계속 보이듯이. 남셋 여셋 뭐 이런 것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수사반장 같은 콘텐츠도 뭐 다시 만들어진다고 하지만, 맞아. 네. 예, 그것도 뭐 많이 봐요. 그래서 범죄 뭐 그런 수사극 뭐 이런 것들. 지금 아마 그런 걸 보면 아마 새로운 느낌이 들 텐데, 근데 연출은 세련되지 않았는데 어쨌든 뭐 그런 관계 코드 같은 경우는 크게 다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뭐 그 동시에 되고 있고, 이런 걸 틈타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제 새롭게 만들어보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네. 혹시 이거 저희 한 20분 된 것 같은데 추가로 얘기해 주실 거 뭐 있으세요? 저 국내 진출돼서 잠깐 한 말씀 드리면, HBO Max가 네네, 국내에 들어오는. HBO Max. 네. 예. 뭐 제가 볼 때는 아마 상당한 이제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기존에 이제 디즈니나 넷플릭스에서 봤던 좀 약간의 좀 나이스한, 지금은 넷플릭스 영화들 보면 비슷한 톤들이 많잖아요. 근데 넷플릭스 오리지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넷플 오리지널 뭐 네. 그다음 디즈니도 국내 안 들어왔지만 아마 네. 보시면 아실 텐데 뭐 기존에 익숙했던 것들 작품들이 많아요. 그리고 가족끼리 볼 수 있는 것도 많고, HBO는 뭐 늘 콘텐츠가 기대감이 있지만 조금 더 혁신적으로 파격적인 그런 주제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LGBT 이야기 주제도 있고, 그리고 뭐 게임, 뭐 왕좌 게임 같은 경우는 진짜 어떤 세계관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국내에서도 유명했던 그 소프라노스 같은 거는 뭐 갱단이 주인공인 것도 있고, 그리고 석세션이라는 영화 드라마가 한국에서도 꽤 인기가 있었어요. 석세션이라는 건 그 실제 뭐 그 이제 미디어 재벌 집안의 뭐 막장 드라마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보스 팬들이 많고 아마 한국에서도 그런 어떤 마니아들 중심으로 꽤 확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언제 들어오는지는 아직 안 나온 건 거죠? 예, 뭐 저도 뭐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 구체적으로 네. 이게 이제 공식적인 정보가 아니라서 이제 했는데 아마 올해 연말에는 못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기 뭐 방송사들이 제작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오리지널을. 방송사들 어디 방송사가요? 그러니까 뭐 친한파들은 많이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친한파들은 이제 웨이브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근데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그렇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이제 OTT라고 많이 협업했던 그런 그런 많지 않습니까? 뭐 네, 국내 사업자들. 네네. 그 종편도 네. 있고 CJ도 있고 네. 네. 나머지 뭐 다른 기획사들 특히 근데 대부분은 그냥 기획사들하고 많이 해요. 방송사 편성이 필요가 없잖아요. 방송사들의 제작보다 예를 들어서 스튜디오들이라고 그러죠. 국내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뭐 이런 스튜디오들하고 작업하는 거죠. 어쨌든 그 만들어서 뭐 이렇게 TV에 공급하든 아니 HBO에 공급하든 디즈니도 오리지널을 한다고 하니까 디즈니에 공급하든 이렇게 할 수 있게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저도 네. 들어오게 되면 좀 비싸가지고 다른 데에 비해서 얼마만큼 그러니까요. 많이 보고 싶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근데 그 비쌈을 좀 넘을 수 있는 게 그 프렌즈 그 새로운 에피소드가 좀 많은 기대감을 갖게 할 것 같아요. 거기도 독점 공개죠. 그렇죠. 그런 거 있고, 근데 뭐 또 이제 가격도 비싸니까 이제 드라마들 그 오리지널을 이제 로컬 드라마들을 편성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영상을 보신 분이 저한테 네. 이제 피드백을 카톡으로 주셨는데 뭐라고 한지 아세요? 어떤 네. 알고 보니까 경남 방송이었네. 뭐 그렇죠. 아니 저희 전달. 말투 때문에 경남 방송이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웃겨가지고. 맞습니다. 네. 또 주변에서 좀 들리는 얘기가 있으세요? 아니 조금 이렇게 뭐 콘텐츠 이야기하는데 좀 이렇게 너무 어렵게 이야기를 한다고. 쉽게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네. 해서 뭐 네. 그래서 근데 또 이렇게 콘텐츠를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또 영상을 같이 가야 되는데 또 저작권 문제 이런 것들도 걸려 있어서 공개되는 것 같고 못하니까 조금 조화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멋지게 또 머리 이발도 하시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달은 6월에 만나뵙겠네요. 그죠? 벌써? 네. 6월에 또 좋은 주제로 한번 만나뵙는 걸로